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다리던 그날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뭐 어떤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그것 말고 오늘은 어떤 수급의 관점과 어떤 차트의 모습에서만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오늘 뭐 드리는 말씀은 계속 카페에다가 영상을 올려드려서 다 아실 내용일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정도만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이죠. 지금 코스피의 하락이 있었죠.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딜까를 이렇게 쭉 역으로 추적해 보는 것이죠. 코스피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어, 외국인들이 매도했다라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매도했기 때문에 환율이 약해지는 것이고, 즉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 뭐 이렇게 거꾸로 올라갔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코스피 이 하락을 저희는 전쟁이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유가나 에너지 가격들의 상승, 그로 인한 유럽 경쟁력의 어떤 약화, 즉 유로와 환율의 약세가 있었고 반대편에 있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일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고, 즉 환율이 약세로 바뀌는 상황, 즉 코스피 하락을 이야기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이 이 전쟁이란 요인들과 어떤 환율에 대한 요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스피가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쟁과 환율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집중해서 지수 그 자체에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코스피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상승이 아니라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인데, 그것도 1% 이상 상승하면서 지수가 상승하는데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의 어떤 비차익 거래가 증가하는 이런 어떤 매수라면, 다양한 어떤 복잡한 것들을 예측하기보다는 이것으로 조금씩 시장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런 요인들로 좀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0일선 아래에서 보통 의미 있는 가격이 한 번, 두 번 정도 나오면 일반 약세장은 보통 극복하고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200일선 아래라는 것은 200일선 위에서부터 한참을 빠져야지 오는 가격이기 때문인데, 이번에 세 번째까지 의미 있는 가격을 만들었다는 것은 리먼 사태급의 어떤 변동성을 보여줬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요 언저리가 의미 있는 좀 구간이라고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지수가 한번 밀렸던 거는 침체까지도 일부 반영한 어떤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이 세 번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그날이라는 것이 나오면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사실 그런데 많은 어떤 경제 지표들이 뭐가 확 달라지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 건 없었지만 어, 장점, 호재라고 느낄 만한 것은 다른 건 내용은 크게 없지만 일단 싸다라는 것 하나는 확실히 호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진짜 싼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언제 이런 경제 상황들이 풀리면서 기분 좋게 추세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쌀 때 매수를 해놔야 언제일지 모르지만 시장이 반등할 때 출구 전략이라든지 어떤 뭐 포트폴리오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싼 구간에서 시장에서 의미 있는 가격을 세 번 만들고 그날에 나와서 저희는 원칙대로 이제는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추가로 5개 정도의 종목을 매수를 했고, 추가 매수를 했고, 그 내용은 뭐 카페나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라고 이렇게 보면 코스피가 사실 그날이 오늘 나왔지만 S&P 500이라든지 S&P 500은 6월 말 정도에 6월 24일인가 그쵸?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이틀에 걸쳐 23, 24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미국 시장들은 이미 좀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 위에 박스권을 돌파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도 이 위에 박스권이 좀 갇혀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좀 미국 시장은 중요할 것 같고요. 한국 시장은 지금 보는 게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7월 5일부터 쭉 이렇게 강한 어떤 바닥을 만드는 듯한 이런 좀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만 거래량이 부족한 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 쪽은 다음 주에 거래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역시도 7월 8일에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뭔가 조금 찝찝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제부터는 이 오늘의 이 캔들이 지지가 될지 저항이 될지가 좀 정해지는 구간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돌파 이후에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는 이렇게 쌀 때 얼마나가 더 힘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쌀 때 좋은 회사는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원분이 이런 질문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본전이거나 조금 수익 난 것들을 팔아서 코덱스 200을 사는 것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취향의 문제인데요. 좀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거나 기대 수익이 뭐 그렇게 크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장이 강세로 전환될 때 내가 팔았던 좋은 회사들은 뭐 3, 4%, 4%씩 올라갈 때 내가 산 코덱스 200은 1%, 2%그 미만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탄력이 훨씬 개별 종목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엑시트하는 게 중요하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안전하게 끌고 갈 거야라고 하면 코덱스 200도 괜찮은 것 같고요. 나는 진짜 주식쟁이야. 이 변동성은 실현하지 않은 이익을 손해인 거지 실현되지 않은 것이니까 그냥 평가 금액일 뿐이니까 나는 이 변동성을 시간에 투자해 볼래. 뭐 이런 분들은 굳이 그렇게 안 갈아타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뉴스와 경기가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기의 어떤 이 사이클과 주식의 사이클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의 사이클은 먼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사실 경기의 어떤 정점을 지나 둔화 국면으로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벌써 침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이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러한 어떤 둔화와 침체의 모습까지도 주가는 이미 다 반영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닐까. 주식은 항상 미리 먼저 가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약세장에서도 느꼈겠지만 이런 거 있죠. 경기가 한참 안 좋아지는 이런 구간에서 주가는 주가는 먼저 이렇게 반등하는 것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분명히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주가는 반등하지? 이런 어떤 혼란이 좀 있잖아요. 거기에 더 복잡하게 금리는 후행적으로 움직이니까 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아주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서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는 바닥을 만들어서 상승하는 이런 어떤 혼란한 이런 모습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경기의 어떤 고점, 정점에 다다르거나 둔화 쪽에 접어든 정도의 모습. 근데 주가는 빠르게 움직여서 벌써 바닥인가 이런 생각은 조금 아직은 좀 빠른 느낌도 들지만 주가가 주가에 집중해보자. 예측하지 말고 이런 관점에서 했고 그 이유는 일단 싸다라는 것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큰 의미 있는 가격을 세 번 정도 형성하고 그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추가 매수를 해보자 이런 이유였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하는 부분이지만 과거에 2011년에서 16년 이전 시장에서 보면 박스권일 때가 아마 뭐 다들 기억나실 건데요. 그때를 이렇게 보면 어, 그때처럼 좀 주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구간이 요 언저리인데요. 일정 부분 조금 가치평가상 조금 싸다 싶으면 매수해야 됐었고 이걸 한번 보면은 어, 조금 싸네 싶으면은 매수를 해야 되고 조금만 일정 부분 조금만 비싸지네 해도 매도를 해야 됐던 그런 구간들이었잖아요. 그죠? 아마 좀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당시에 기억해 보면 이 시장과 어떤 뉴스와 이런 것들이 다 맞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많이 빠지면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지면 반등했고 일정 부분이라도 올라가면 거품도 만들기 이전에 막 먼저 빠지기 시작했고 뭐 이런 것이죠. 보통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실적과 함께 이렇게 간다라고 해보면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죠. 그리고 약세장이면 주가가 더 빠지고 근데 박스권일 때는 이런 빨간색 선처럼 어떤 거품, 과매수와 과매도가 별로 없이 적당하게 그냥 움직였다. 실적대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실적과 수급에 의해서만. 그래서 그런 시장도 좀 염두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아직은 모르는 것이고 일단은 지금 싸니까 산 것이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일정 부분 오른다면 또 매도하고 이거 좀 반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회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년에 경기 침체에 해당하는 뭐 이런 내용 중에서 저희도 좀 의미 있게 보는 게 10년물과 2년물 국채의 어떤 금리 역전인데 이건 확실히 명확해지고 있어서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주가랑은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10년물과 이게 현장에서는 10년물과 3개월 금리를 중요하게 의미 있게 보거든요, 같이. 근데 얘는 확실히 역전이 되어 버렸는데 얘는 아직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얘까지 10년물과 3개월 물도 역전이 된다면 그때는 확실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전까지는 원칙대로 시적 대비 주가가 싸면 사고요. 좀 오르면 매도하는 뭐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